안녕하세요. 푹푹 찌는 여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김포신문에서는 여름철 노인건강관리법을, 또 위키백과에서는 우리 몸의 방호 시스템, 이 면역계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네요. 아, 네. 그리고 운동이랑 면역 관계를 분석한 연구 자료도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보고서 같은 것도 있죠. 맞아요. 면역력 높이는 생활습관 기사도 있고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름철 건강 위험 요인하고요, 이 생활습관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보죠. 먼저 그 김포신문 기사를 보면요, 노인분들이 여름더위에 유독 취약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신체 기능 변화가 크다고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또 땀샘도 줄어들고요. 아, 그래서 더 더위를 타시는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온열 질환 발생률도 보면 8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내에서도 꽤 발생합니다. 한 20% 이상은요. 실내에서도요? 네. 그리고 특히 탈수가 정말 위험해요. 노인분들한테는. 이게 만성 질환을 확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잘 못 느껴요, 갈증을. 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진행될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도 목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마시는 거, 또 활동할 때는 15분, 20분마다 한 컵씩 더 마시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선제적인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낮 시간 야외 활동 줄이고 모자나 양산 쓰고 시원한 데서 쉬는 거. 네. 또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생활, 숙면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숙면 환경으로 온도 24도에서 26도, 습도 관리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병 관리나 수면제 사용 주의 같은 내용도 있었죠. 결국 핵심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방패죠. 면역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위키백과 자료 보니까 선천면역, 후천면역 이렇게 나뉘던데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면역계가 상당히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선천 면역은 피부나 점막처럼 우리 몸의 1차 방어벽, 그리고 백혈구 같은 세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아, 일단 막아내는 거군요. 그렇죠. 비특이적인 방어죠. 반면에 후천 면역은 한 번 겪었던 병원체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더 빠르고 강하게 아주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시스템이에요. 항체를 만들고요. 아하, 맞춤형 방어 시스템이네요. 네. 근데 여름철에는 그 더위 스트레스 자체도 문제지만 또 냉방기 많이 쓰잖아요. 그럼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게 호흡기 점막을 마르게 해서 1차 방어선, 즉 선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헬스조선 기사에서 미지근한 물 자주 마셔서 점막 촉촉하게 하라고 강조했군요. 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가 쉬워지거든요. 그렇군요. 면역력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운동, 수면, 영양 이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코리아메 사이냅스에 실린 운동 연구를 보니까요,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양날의 검 같달까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운동의 종류나 강도 또 얼마나 오래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 달라요. 규칙적으로 하는 중강도 운동 있죠? 이런 건 림프구수나 기능을 좋게 해서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네, 보통 좋다고 알려진 운동들이죠. 근데 반대로 불규칙하거나 너무 격렬한 운동은요, 오히려 림프구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서 감염 위험을 높일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네, 이걸 이제 연구자들이 제2자 곡선 효과라고 불러요. 운동 강도가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면역력이 오히려 기준선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죠. J자 모양으로 떨어진다고요? 네, 그리고 그 면역력이 떨어진 시기를 열린 창, 오픈 윈도우라고 부르기도 해요. 말 그대로 감염에 취약한 창문이 열린다는 의미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실제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한 선수들 침속을 검사해보면 면역글로불린 A, 그러니까 IgA 수치가 감소하는 게 관찰되기도 해요. 이게 상기도 감염 방어에 중요한 항체거든요. 그럼 운동 강도 조절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주의해야겠죠. 수면도 여러 자료에서 엄청 강조하던데요. 헬스조선 기사 보니까 7시간 이상 푹 자는 게 T세포 공격력을 높인다면서요. 네, 맞아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막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는 줄어들고 사이토카인 같은 면역 활성 물질 분비는 늘어나거든요. 아, 자는 동안 몸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염증 치유나 항체 형성에도 잠이 아주 중요해요. 잠을 잘못 자면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안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니까요. 백신 효과까지요? 와.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양 쪽에서는 단백질, 비타민 중요성은 잘 아는데 요즘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주목받는 것 같아요. KSTI 보고서를 보니까 시장도 꽤 커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 건강뿐 아니라 면역 기능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아지면서 관심이 높아졌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한몫했고요. 그렇죠. 다만 어떤 균주를 썼는지 품질이나 안전성은 어떤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는 게 좋고요. 드물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가벼운 소화 불편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의점도 있군요. 자, 그럼 종합을 해보면요. 결국 헬스조선이나 김포신문에서 제안했던 방법들 있잖아요.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고, 잠 충분히 자고 쉬고, 또 림프절 마사지 같은 것도 있던데, 네, 림프 순환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소리내서 웃는 것까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면역체계를 지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그 복잡한 면역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이런 방법들을 좀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름철 면역 방어력을 키우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여름철 건강관리, 특히 노인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면역력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국엔 뭐니 해도 꾸준한 건강 습관이 답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저희가 아까 운동의 제2자 곡선 효과 이야기했잖아요.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에 좋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의 운동 습관은 이 변화무쌍한 여름철 날씨 속에서 내 면역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혹시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진 않을까? 한 번쯤 이렇게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자신의 운동 강도가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